트라지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벌 멸종 위기 썰에 이어서 저주받은 티오 썰까지 유튜브에 휙휙 올라가는 걸 보고 감격도 감격. 이번 썰은 희귀 썰이 아닌 다른 부대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그 주체가 상근일 때 일어나는 희한한 일에 대한 썰입니다. 이 썰의 주인공은 멸종 위기종 멸종시킬 뻔한 썰에 등장했던 힘이 가장 좋은 상근병에 대한 이야기죠. 이 상근병은 저의 2달 후임으로 H 면대장을 겸했던 G 면대장님의 후임이었습니다. 이 후임 집의 아버지께서는 작은 건설사 겸 인테리어 사장님이셨고, 이 후임은 그런 아버지가 공짜로 부려먹을 일꾼이라는 생각에 고등학교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공사장에 임부로 써먹은 친구였죠. 이 친구는 알아주는 지방대의 건축 설계학과로 들어갔는데 반년 다녀보고 자신은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부모님 몰래 자퇴하고, 화가 난 이 친구의 아버지께서는 이 친구를 집에서 쫓아냈는데, 아버지와 일하면서 알게 된 건설회사 건설 현장에 노가다 겸 현장 관리로 군대 오기 전까지 반년 동안 1억을 모아서 온 친구였습니다. 정확히는 9,600만원 정도였는데 왜 액수를 세세하게 아냐면 이 친구가 작업할 때마다 투덜투덜거리면서 일주일만 더 뛰었으면 1억인데 찝찝하게,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더군요.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일에 이 친구가 투입이 되면 일은 일사천리. 보통 작업을 하면 선임이 후임에게 작업 방법을 알려주고 감독을 하는데 이 친구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군대 와서 처음으로 곡괭이질을 하자마자 팔이 아파서 떨어질 것 같았는데 선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비슷하게 곡괭이질을 했고, 그 친구가 선임들을 전부 모아서 따로 곡괭이질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곡괭이질은 팔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팔힘으로 땅을 찍을 생각하지 마시고 팔힘을 그냥 들어올릴 때만 쓰시고, 곡괭이를 든 뒤에 팔을 그냥 뻗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내리 찍되 허리를 숙이면 안 됩니다 라면서 막 강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대로 똑같이 따라하자. 놀랍게도 곡괭이가 깊게 막히더군요. 이 친구가 작업 능력이 뛰어난 건 상근들과 면대장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굳이 대대에 알리지 않은 건 그저 알릴 필요성을 못 느끼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우리 대대 대부분 서울 출신 대학생들이라 군대 와서 처음 노가다를 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때문에 대대 주임원사님께서 병사들에게 불만이 많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때는 제가 상병 때 부대 옆 벽 쪽에 밭에 수확물을 가지러 온 트럭이 무기고 옆 부대 벽을 박아서 낡은 벽을 허물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고, 대대 현역병들은 주말마다 야발야발거리면서 벽을 다시 쌓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상근들은 그 작업에 일절 투입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작업은 몇 달이 걸렸는데도 제자리 걸음이었고, 저는 총기를 딱 끌어 대대에 와서 오늘의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거 혼자 이틀이면 다 할 것 같은데 대체 몇 명이서 며칠이나 걸리는 겁니까? 저거 미장까지 다 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미장까지 치고 말입니다. 그 말이 나오고 며칠 뒤 연대에서 2주 뒤 사단장님께서 저희 대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다른 부대에서는 바닥에 왁싱을 할 굴리를 하고 있었겠지만 저희 대대는 무너져 있는 벽이 문제였죠. 대대의 모든 인원들이 무너진 벽에 투입되었고, 그동안 찔끔찔끔 고쳐지던 게 본격적으로 움직이니 하루 만에 벽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장이었어요. 현역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임원사는 다시를 반복했고, 현역들의 미장 실력은 나아지지 않았죠. 결국 주임원사님이 직접 미장을 하시는데 본인 실력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계속 긁어내고 다시요. 보다 보면 면대장 중에 한 명이 G면대에 이런 친구가 있으니 G면대에 연락 한번 넣어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주임원사가 대대장님께 요청을 부탁하자마자 대대 미화 작업에 상근병이 전원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임원사가 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미장 작업 경험 있는 인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할 수 있겠나? 그러자 상근병들 전원 그 친구를 쳐다봤고, 미장을 하다가 긁어내고로 반복한 벽을 본 친구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려고 했지 말입니다. 그 미장은 평평하게 만들려고 세세하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그냥 한 번에. 그 친구가 앞으로 나와서 시멘트를 보더니 인상을 또 한 번 팍 쓰며 말합니다. 이게 누가 배합한 겁니까? 너무 찌깁니다. 물을 좀 더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동이에 물을 손으로 몇 번 뿌린 뒤 시멘트를 섞어주니 주임원사가 원하는 바로 그 미장의 모습이 바로 발현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는 작업을 계속하며, 여긴 저 혼자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선임들은 쉬고 계십시오. 그리고 너희들은 현역들 청소하는 거 도와주고. 이때 주임원사님이 이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걸릴 줄 알았던 앞뒷면 미장이 반나절 만에 끝나고 주임원사는 그 친구와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임원사는 이 친구가 용접,
판넬 가건물 설치, 페인트 작업, 벽지, 목공, 에어컨까지 옮겨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눈이 돌아간 듯이 이 친구를 보며 침을 흘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작업이 있을 때마다 이 친구를 불렀고 처음에는 주임원사의 부탁으로 해서 이 친구가 몇 번 불려왔지만 요청이 계속되자 주임연대장님이 화가 나신 듯 땡땡이 바쁩니다 하면서 거절했고 이 기류를 주임원사도 느낄 수 있었죠. 대대 회의 때 이 친구를 대대 상근병으로 전환시키면 안 되겠다는 질문이 던져졌고 대대 중대장은 상황을 보니 집과 대대의 거리가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 것 같다라고 하자 자기가 픽업할 수 있다고 제발 우리 대대 상근으로 전환시키면 안 되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임원사가 그렇게까지 말하자 대대 중대장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바로 주임연대장님과 그 친구의 허락을 받아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임원사는 주임연대를 찾아가서 주임연대장에게 딜을 시작했죠. 그 친구를 우리에게 주면 대대 상근 2등병을 하나 주겠습니다. 연대장님도 그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듣자하니 행정 업무는 다른 친구가 다 한다고 들었는데 이참에 2등병 하나 받아가지고 인수인계 하시죠. 주임연대장님도 업무용 인원과 작업용 인원을 각자 돌리는 게 편하다고 느낀 건지 그 친구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친구도 주임원사의 의도를 알고 있어서 굳이 사서 고생하고 싶지 않은 데다가 면대 업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대대로 옮기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 뒤로 주임원사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제갈량을 본 주유마냥 왜 상근이냐고 안탄나더라고요. 네가 왜 상근이냐? 네가 현역으로 와야지 네가 왜 상근이야?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제가 현역이었으면 이 부대를 안 왔겠죠 라면서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역할 때 그 친구도 말년이 다 돼가는 때라 주임원사가 찾아와서 부사관 지원을 권했다고. 뭐? 너 부사관 해라! 그 친구는 상근이 무슨 부사관이라면서 손세라를 치고 싶었지만 마음만 받겠다고 했다고 그 상황을 옆에서 본 저의 동기가 알려주더라고요. 군대 썰을 듣다 보니 이런 친구들에 대한 썰을 많이 들었지만 상근 중에는 이런 친구를 본 적도 희귀하다면 희귀한 썰이겠구나 해서 글 올려봅니다. 트라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일머리가 다르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한 예로 실제로 군대에서 일머리가 잘 돌아갔던 친구들은 밖에서도 일을 잘하고 일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군대가 어떻게 보면은 몸을 쓰는 그런 업무에 처음 만나는 직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살면서 그렇게 몸을 쓰면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많은 친구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막 이러면서 어른들이 막 대학교 빨리 가라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뭐 재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서도 뭐 공부 안 하고 막 맨날 놀고 막 이러다가 막 공부를 했던 말던 막 하여튼 1년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거의 보통 일을 안 하고 오죠. 특히나 몸 쓰는 일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친구들은 좀 일머리가 다르죠. 어떤 일을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때 뭔가 일을 해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해요. 보통 이제 군대에 가서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는데 군대에서 그 일머리를 완전 깨우치고 나오면은 사회에 나와서 어딜 가서도 사랑받습니다. 군대를 그냥 의미 없이 몸만 안 다치면 되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하고서 그냥 2년 거기 있으면은 아무것도 갖고 나오는 거 없어요. 그냥 근무에 찌들어가지고 늙어버린 햇빛 많이 보고 그래서 노화된 얼굴과 그리고 뭐 진짜 안 다쳐야지 하면서도 무거운 거 하도 많이 들어서 나간 허리와 무릎과 팔과 뭐 어깨와 근데 뭐 군대에서 뭐 공부도 안 하고 미래 설계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짜고 나왔다. 그럴 바에는 뭐 하나 갖고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굴리는 거, 사람 운용하는 거 방법 그런 거 하나 배우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려는 이런 작업할 때, 일할 때 일머리 생기는 방법 이런 것들인데 저도 군대 갔을 때까지 일머리 없었어요. 저도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런저런 알바들 많이 해봤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정비병인데 4.3 복사알 갖고 와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4.3 복사알만 갖고 왔지. 그러니까 다음에 바로 뭐 필요하냐면 야 아시바 갖고 와라. 아시바가 왜 필요하지? 보니까 차들이 다 썩어가지고 이게 볼트가 안 돌아가는 거야. WD 뿌리고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손잡이에다가 아시바라 그래서 쇠 관을 껴가지고 길게 늘려서 지렛대의 원리로 살짝만 힘줘도 두둑하면서 그냥 볼트가 풀리더라고. 물론 그 세게 그렇게 하면 다 부러지지만 살살 해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2번 안 움직이려면 지금 업무를 뭐 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겠구나. 그 이등병 때 딱 들어가니까 내가 계속 뛰어다녀. 나는 이등병 때 100m 달리기로 뛰어다녔거든. 너무 힘든 거야. 몸이 힘드니까 대가리가 굴러가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데 만약에 뭐 작업을 하는데 뭘 가져와 그러잖아. 그러면 이거 한 번 갈 때 여기서 지금 빨리 필요할 것 같은 거
가자마자 개빨리 다 챙겨서 갖고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보루 좀 바로 옆에서 갖고 와. 야 너 보루 갖고 오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 갖고 온 거야?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귀찮으니까. 안 그러면 말할 때마다 3번 4번씩 정비고를 거기 한 4,500m 되는데 거기 맨날 뛰어다녀야 돼. 뒤져요. 토할 것 같아. 여튼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인생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살면서 지내오면서 재밌었던 이야기들, 신기한 이야기들, 혹은 무서웠던 이야기들 같은 그런 신기반기한 여러분들만 알고 있기 힘든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거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구구차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